무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오랜 시간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힘쓴 수많은 영웅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을 맞아 26일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유공자 150여 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표창 대상자들은 병원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보건의료인과 자원봉사자, 기업체 종사자, 경찰, 소방 등이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안전도시 포항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이 손을 잡고 동해안 해양 관광 중심지로서 주도권 잡기에 나섭니다. 포항, 울릉, 독도 관광 벨트 포럼이 열려 그 전략 모색에 머리를 맞댔는데요. 포항, 울릉을 중심으로 해양 문화 관광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지난 1일 포항시 울릉군, 독도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주제로 2023 포항, 울릉, 독도 관광벨트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해안 최대 해양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 간 주요 관광 콘텐츠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업 관계자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시내 해양 과학 및 관광벨트 구상, 또 가칭 코리아 아바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포항, 울릉, 독도 관광벨트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해양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광열 의원이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지침의 대책에 관해 얘기했고 방진길 의원은 포스코그룹이 지역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박희정 의원은 2013년 수립된 버스 정책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위원회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 의결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0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고 경제산업위원회는 국립포항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위원회는 포항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건설도시위원회는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6일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흥해읍 흥부영농조합법인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들녘특구 조성 사업은 공동체 중심의 이모작 작부 체계를 100헥타르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경제활동을 통합해 효율적 경쟁력을 갖춘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27일 포항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하며 이날 신규 위원으로 청년과 사회적 기업 전문가 등을 위촉해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2023년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고 사업 기본 계획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포항시는 2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읍면동 재난대비 역량 강화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 구청과 29개 읍면동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긴급 재난 상황 시 현장 대응과 주민 대피 역량을 높이고자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시는 앞서 열린 읍면동별 극한 강우 대비 주민 대피 훈련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지역별 주민 대피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일만 아트앤테크 문화 클러스터 추진위원회가 27일 열렸습니다. 영일만 아트앤테크 문화 클러스터는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위는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날 추진위는 영일만 아트앤테크 문화 클러스터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운영 방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8일 포항 바다숲 조성기념 블루카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워크숍은 해조류를 이용한 블루카본 연구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에서 트리톤 바다숲과 블루카본, 포항 바다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8일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시립박물관을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내에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전시 방향을 포항의 정체성으로 정하고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항의 역사 기록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전시 구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30일 군위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참여하는 마지막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였으며 회의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지침 개정 등 6건의 지역 현안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 시군 홍보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네, 포항시는 7월부터 포켓 포항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포켓 포항은 휴대전화 모바일 알림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부터 행사, 생활 정보 등을 전하는 포항의 새로운 소식통인데요. 포켓 포항 이용을 원하신다면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포항을 가장 빠르게 알게 되는 새로운 채널, 내 주머니 속 포항, 포켓 포항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